대학교 3학년 때가 좀 떠오릅니다. 저는 학군 후보생이었고, 혹시 이렇게 대학 다니시면서 ROTC라는 이런 친구들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위에는 흰색 셔츠 입고 아래는 이제 검은색 바지 입고 이렇게 007 가방 들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 그 중에 좀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는 빡빡이에다가 이제 그런 단복도 있고,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학교에서 군대 놀이 한다 막 이런 놀림도 받으면서,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이 국민의 생명과 이 재산을 보호한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죠. 그때 제가 떠올랐던 건, 사실 학군 후보생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학군 교관님과 해야 되는 그 일련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면담이었습니다. 면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교관님을 만나서 요렇게 각을 잡힌 상태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교관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손창훈 후보생, 이번 한 달 어땠습니까? 혹시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혹시 요청하고 싶은 일 없습니까? 저는 딱 이 세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하면 그럼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것은 늘 긴장되었던 그 감정,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과연 나는 무엇을 얻고 있는가 했을 때 사실 남는 게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어떤 조직 안에서의 리더와 구성원 간에 이루어지는 그 대화가 거의 면담의 형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면담이라는 단어 들으시면 편합니까? 좀 어둡습니까? 일단 면담은 언제 합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은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요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구성원들은 이 면담에 대한 그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실 원온원이라는 거에 집중할 예정이고, 이것은 면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코칭이라는 영역입니다. 자, 한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면담이 아닌 코칭, 팀원과 원온원 미팅 전 팀장이 준비해야 할 5가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면담은요, 사실 정답이 누구에게 있냐면 여기 리더에게 있습니다. 정답이 리더에게 있고, 어떤 시간이냐? 리더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코칭은 정반대입니다. 코칭의 정답은 누구에게 있냐? 앞에 있는 P코치. 네, 그리고 시간과 장소도 누가 정하냐? P코치. 질문은 누가 하냐? P코치. 만약 우리 조직이 요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면담하고 계신 겁니다. 말이 비슷하지만 여러분, 이 어음부터 잘 아셔야 이 코칭의 철학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학습할 이 5가지가 훨씬 이 마음속으로 깊게 다가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원과 원어원 미팅 전 팀장이 준비해야 할 5가지입니다. 우선은 좀 기사와 좀 조사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와 소통이 안 돼. 입 닫는 직장 초년생들이라고 하죠. 사실 2030 세대가 기성세대로부터 느끼는 부당한 시선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서울경제 출처입니다. 가장 많이 이제 퍼센트를 차지한 게 말 몇 마디로 나를 규정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력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다, 평가하신다, 세상 물정 모른다고 치부하신다, 주관 생각이 없다고 단정하신다, 나의 취미를 평가절하한다. 네. 그런 단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MZ들은 이래서 문제야, 저래서 문제야. 여러분, MZ가 문제입니까? MZ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침묵을 선택하는 팀원들인 거죠. 자, 회사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는 이유.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왜 이렇게 대화들이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왜 이렇게 침묵해? 하는 조직에서 가장 높게 나온 이야기가 의견을 내도 어차피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해서 라고 합니다. 네, 구글에서 사실 2012년도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250개 이상의 팀들과 200회 이상의 인터뷰들을 약 4년 이상 동안 연구조사를 했는데, 성과를 내는 훌륭한 팀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징이 있다. 근데 그중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팀들은 지속적인 성과는 물론 각 구성원들이 성장하고 서로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그 모습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리적 안정감이 없는 조직의 특징 중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침묵이라는 겁니다. 침묵. 우리 조직에 침묵이 많다? 그러면 사실은 이 심리적 안정감이 좀 부족하다라고 인식하셔도 좋습니다.
또 연령별 조직 내의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좀 보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세대별로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20대 뭡니까? 상사가 꼰대라서. 그러니까 리더십의 문제라는 겁니다. 윗사람들이 문제야. 30대부터는 조금 절반입니다. 윗사람들이 문제야. 그리고 사내에 소통 문화나 제도가 없어. 근데 이제 40대로 갈수록 제도에 대한 탓을 많이 하죠. 50대는 제도가 문제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대 간의 소통에 대한 인식과 공감 차이도 너무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팀원과 1대1, 즉 원온원을 가져서 그가 겪고 있는 문제를 공감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해결하는 방향성, 그가 성장하는 거, 그래서 우리 조직이 함께 성장하는 거, 이 방향성의 원오원, 과연 어떤 것들에 대한 솔루션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딱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기 용산에 위치한 한 그 큰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한 팀장님과 원오원 코칭에 대한 영역을 했을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원오원 좋다는 건 아는데 아니 이게 원오원 해야 되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그분은 한 달에 원오원 대상이 12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을 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 일하다가 갑자기 캘린더가 울린답니다. 삐삐 이렇게 갤럭시 워치가 울린답니다. 만나야 된다. 그러면 막 정신도 못 차리고 가서 원오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정 되면 만나고 그러니까 원오원을 하기 전에 팀장님 하시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원오원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나눴던 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바뀌면 원오원이 좀 여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그분이 하셨던 말은 제가 요즘 많이 깨닫는 건 원오원을 하기 전 마음 정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원오원은 면담이 아니라 코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면담은 가서 내가 궁금한 거 정리한 다음에 물어보면 되는데 여러분, 코칭은 어떤 영역들이 필요하냐? 첫 번째, 공감적 경청, 기울일 경자를 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에너지가 어디에 있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상대방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곤하고 에너지가 들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에너지와 시간이 들인다는 것은 그 전에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여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 마음속에 여백이 없이 상대방을 만나면 당연히 그거 이제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는 원오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원오원 하기 전 딱 20분만이라도 캘린더에 원오원 준비 혹은 원오원 온보딩이라고 캘린더에 등록을 해서 원오원을 하기 전에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라. 혹은 이렇게 여유롭게 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라 라고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게 원오원 해야 되는 팀장님들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팀장님들이 원오원 하기 전에 보는 컨텐츠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팀장님이 마음이 분주하시거나 자극적인 걸 보신다거나 어떤 고민거리가 많은 상태로 만나면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한 회사의 다른 팀장님, 이분은 이제 7년차 과장님이셨는데 디자인팀이었습니다. 디자인팀의 팀장님이 원오원 할 때마다 사실 묻고 싶은 것부터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원들이 긴장한 채로 이제 묻는 말에 답만 하는 그런 원오원이 진행됐고, 그랬을 때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안 되는지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그냥 이렇게 하나의 포인트를 짚어줬습니다. 원오원을 시작할 때에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게 몇 분이냐? 딱 3분이다. 이게 뭐냐면 원오원을 통상 한 달에 한 번 정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하고, 그랬을 때 이 원오원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있어서 그 3분에는 어떤 대화가 시작돼야 되냐? 인정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가인지 컨설팅 그룹뿐만 아니라 원오원을 잘하는 조직에서는 리더가 딱 만나자마자 약간 이렇게 인정해줍니다. 우리 김재욱 과장 이번 달도 너무 수고 많았어요. 내가 모르는 것 같지만 지지난주 그 프로젝트 있지? 그거 정말 잘해놨더라고. 내가 그거 이렇게 프로젝트 방에서 보는데 참 흐뭇했습니다. 참 어떻게 사람이 그래? 참 지치지도 않고. 물론 김재욱 과장도 어려운 일이 있겠지. 근데도 끝까지 노력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이거 정성으로 잘 해줘서 고마워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고마움. 칭찬이 어렵다? 그러면 고마움이라도 표현해 주십시오. 사실 이 말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저랑 일해줘서 고맙습니다.
김주혁 주임, 김주혁 과장, 이 프로젝트에 집중해줘서 고맙습니다. 팀원들 잘 이끌어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정성을 다해줘서 고맙습니다. 이거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 밖으로 꺼내보셔야 됩니다. 근데 원어원 할 때 이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팀원은 사실 본인이 알아차려주기 원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걸 알아차려주지 않았을 때는 사실 서운한 감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어원 시작할 때는 감사, 인정도 있고요. 근데 저는 감사, 증거가 있는 고마움을 먼저 좀 표현해 보시고 시작하셔라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만났던 한 제조업 현장의 이제 팀장님인데 이분은 INFP였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약간은 소극적이시고 뭔가 해야 될 말이 있는데도 꾹 참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INFP 분들이 이런 성향이 있으시거든요. 그분이 직접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의 그 MBTI를. 근데 이제 그분은 원어원 하실 때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나 명확한 것들을 설명해 주지 않고 자꾸 이제 알아서 그 고맥락, 눈치껏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정답을 알아맞혀봐. 그러니까 정답 알아맞추기 게임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했던 것은 그냥 기대하는 거를 명확히 알려주세요. 괜찮습니다. 혹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제가 김주임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데드라인 관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김주혁 과장은 이제 리더로 가기 때문에 사람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것을 제가 조금 기대합니다. 제가 다음 달 김주혁 주임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대하는 것을 꼭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그러니까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은데 기대하는 걸 얘기해 주지 않으면 정답만 해소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원어원은 미래지향적인 시간입니다. 사실 어떤 진행했던 프로젝트 과거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이 시간의 목적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같이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조직 안에서 우리가 보람과 성취를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현재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더 시도해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앞으로 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같이 노력해 봐야 되는가? 우리 함께 얻고자 하는 거, 즉 목표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어원을 단순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면 잘 안 됩니다. 정말로 저 그런 조직도 많이 봤습니다. 이 원어원 하라고 하니까 원어원 질문 리스트를 요청하고 질문 리스트를 이메일로 보내버리는 거죠. 야 이거 원어원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답변해서 나한테 보내라. 이런 거죠. 혹은 만나서 자 내가 1번부터 4번까지 질문할 테니까 답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일단은 상대방과 1대1로 만나서 저는 그거 정말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시간을 써주신 거 아닙니까? 커피도 사셨을 겁니다. 시간과 물질을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원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팀장님이 인식하지 못하면 자꾸 이게 일의 일처럼 되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합니다. 이 원어원의 목적은 뭐냐? 리더와 구성원이 함께 가야 되는 목적지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사실 구성원이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는지를 기대하는 시간, 그 사람의 생각을 듣는 시간, 이렇게 가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되려면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참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우리 시리우스 제이님께서 경청 플러스 공감, 원어원 온보딩, 팀장부터 심리적 안정감 챙겨여기, 걸렸다, 유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도전해야 됩니다. 또 이제 이 영역이 있습니다. 네, 이 영역은요, 그 팀장님 얼굴이 떠오르는데 이분은 양주에 위치한 그 A 제조 회사의 한 팀장님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비폭력 대화 모델 교육, 어떤 지적 인정 교육 하면서 만났던 분인데 이분은 그 원어원을 하면서 본인이 궁금한 것 위주로 많이 질문하시고 팀원에게 성장 관점에서도 관심을 갖는데, 사실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팀장님 요 질문들 하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제가 어떤 도와줄 일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거 듣는 순간 뭐라고 하셨냐면 그 말은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여쭤보니까 솔직히 좀 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혹시 뭐 제가 좀 도와줄 일이 더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진짜 있을까봐 그게 겁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팀장님 제조업 현장에서 생산 파트 팀장님이셨는데 생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좀 하시더라고요. 네,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에 대한 프레셔가 많으셨고 원원을 하실 때도 관심은 가져주는데 요 말씀을 못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뭐 좀 도와줄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리더에게는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 이제 부대표님이 계십니다. 저희는 이제 션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이제 이명철 부대표님입니다. 이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명철 부대표님의 캘린더를 보면 구글 캘린더를 보면 6시 30분 에이든 코칭콜 도와줄 일이 있을까요? 6시 45분 그레이스 코칭콜 도와줄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부대표님 아래에 센터장급들의 캘린더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6시 45분에 전화가 옵니다. 따르릉 전화를 받습니다. 저희는 인사말이 사랑합니다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션 무슨 일이세요? 했을 때 딱 이렇게 묻는 거죠. 에이든 혹시 제가 오늘 뭐 도와줄 일 있으세요? 도와줄 일 있을까요? 그러면 없는데요? 그러면 오케이 수고 많았어요. 끝. 딱 5초 걸립니다. 5초. 근데 제가 만약에 션 안 그래도 하면 이제 대화가 길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부대표님 혹시 이거 왜 하세요? 했을 때 부대표님 얼마나 많이 바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고 센터장들을 도와주고 싶으니까 본인만의 코칭콜 핵심 습관을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전화해서 제가 뭐 도와줄 일 없을까요? 도와줄 일 없을까요? 하면서 작은 장애물과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본인만의 핵심 습관으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문장이겠지만 제가 도와줄 일 없을까요? 라고 하는 그 코칭 질문이 정말 강력합니다. 진짜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정기적으로 원어원 때뿐만 아니라 퇴근하시거나 이렇게 뭔가 일이 끝마쳐졌을 때 혹시 제가 리더로서 뭐 도와줄 일이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이게 또 심리적 안정감과 굉장히 그 감사의 영역으로 다가옵니다. 때론 팀원들이 진짜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겠죠. 그럼 그것도 땡큐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상에서도 아주 좋지만 원어원에서 반드시 리더가 질문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와줄 일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부드럽게 물어보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원어원을 시작할 때도 또 원어원을 마칠 때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리더가 잡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피코치 원어원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소와 일정을 세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게 어떤 상하 복종적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원어원을 진행하는 사람이 편한 시간, 편한 공간에서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한된다? 그러면 합의하셔서 정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일정과 장소를 미리 세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업무가 많으면 이 원어원을 정했어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건 뭐 최소 3주 전, 최소입니다. 사전적 예고 형태의 합의가 예정이 되어 있어야 그게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가이드에서는 1년치 원어원을 세팅하라 라는 말도 있는데 제가 실제 현장을 가보니까 1년치 원어원 일정 세팅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3개월치 세팅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되 한 달 끝났을 때 다시 그날 세팅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큼 잘 지켜주시면 한 달씩 원어원을 세팅하면서 가는 거. 최소 한 달 전 일정을 세팅해야 만날 수 있다. 요거는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세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팀장님들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어떤 게 좀 어려움이 여기시냐 했을 때 만났을 때 무슨 대화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팀장님들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팀장님에게 원어원 코칭을 받아본 경험이 사실 없습니다. 면담은 많이 받아보셨겠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코칭은 상대방에게 답이 있고 상대방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여주면서 질문하는 시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시간인 거죠.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도 받아본 사람이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칭찬이라는 것도 받아본 사람이 그 선험 경험을 지식으로 해줄 수 있는 거죠. 원어원 코칭도 팀장님들이 어려워하신 이유가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하시는 이유가 그런 영역이겠죠. 그래서 팀장 벙커를 통해서 이렇게 학습하고 계신 팀장님들 좀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셔야 되냐? 원어원 카드를 미리 작성해서 제출하게 하셔야 됩니다. 가인지 캠퍼스 들어가시면 원어원 카드라고 있습니다. 원어원 카드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미리 작성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번 한 달간 내가 성과를 낸 영역, 이번 한 달간 내가 지식을 얻었던 영역, 이번 한 달간 내가 학습한 영역, 혹은 타인에게 도움을 준 거,
그리고 지원사항, 요청사항. 이게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통상 성장 관점, 성과 관점, 지원 요청 관점, 뭐 요 세 가지 정도만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텍스트로 1번, 이번 달에 내가 낸 성과는, 2번, 이번 달에 내가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3번, 리더에게 지원 요청하고 싶은 사항은 텍스트로 원어원 하기 전까지만 보내주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내줘야만 리더가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공통된 주제를 바탕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어원 때 그냥 준비 안 하고 만나서 아무 얘기나 한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 겁니다. 원어원도 얻고자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라든지 사전에 준비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받으면 리더가 일단은 그렇게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습니다. 뭐 그 받은 내용이 적다? 그러면 10분만 원어원 하셔도 됩니다. 원어원 길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10분에서 15분만 하셔도 됩니다. 그게 명확하다면. 네. 그리고 요것도 중요합니다. 원어원 카드와 연결되는 건데 여기 만나는 분에게 나에게 질문할 거 3가지를 미리 준비해 와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코칭의 핵심은 뭐냐? 상대방이 그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고의 확장을 도와주는 것이 코칭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제 리더십을 발휘해 줄 테니 나에게 질문할 사항 3개를 준비해 오세요. 그러면 받는 사람, 저도 받아봤을 때 어떤 경험이 있냐면 질문해야 될 상황이 뭐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기 시작하고요. 네.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알아서 질문할 사항을 준비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사전적 예고적으로 원어원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적 질문을 준비해 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실 제가 이제 김경미 대표님, 우리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로빈 코치님에게 많이 영향을 받았던 강력한 방식이고, 요거는 우리 최고 경영진 분들 원어원 코칭할 때 이제 같이 훈련하는 영역입니다. 교육이 아니라 훈련하는 영역이다. 우리 리더분들 피드백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막 교정적 피드백, 지지적 피드백, 뭐 비폭력 대화문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최고 경영진 학습 과정에서 느꼈던 좋은 점은 스토리로 피드백하라 였습니다. 자, 여러분, 자, 따라해 보십시오. 잔소리는 머릿속에 짧게 기억되지만 스토리는 머릿속에 오래 기억 남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좀 하세요. 열심히 좀. 이렇게 잔소리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김지욱 과장, 이제 원어원 시간입니다. 제가 10년 전 신입사원 때 한 리더를 만났습니다. 그 리더의 이름은 이제 정우현이라는 이름이었고, 그분은 이제 30대 중반에 굉장히 멋진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누구누구 씨, 일을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웃을 섬기고 고객을 탁월하게 도울 수 있다라는 그 실력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거에는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누구누구 씨의 성장이 우리 조직의 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일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 해보시고 일의 의미를 발견해 보시고 조금 더 열심히 해주기를 내가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열심히 하세요 라고 잔소리하는 것보다 스토리로 얘기했을 때, 그리고 그 스토리 안에 비유가 강력할수록 사람들은 들으면서 맞지 하면서 듣는다는 겁니다. 스토리를 시작할 때는 여러분, 시간과 장소와 사람만 생각하시면 바로 스토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시간 2일 전이었습니다. 3일 전이었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바로 스토리 시작입니다. 그리고 장소, 네, 2일 전 시간, 천안에 위치한 한 제조업 현장이었습니다. 장소, 그 다음 사람, 그곳에서 14년차 부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부장님의 이름은 김준혁 부장님이었습니다. MBTI는 ENFP, 키는 185, 생김새는 마동석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사람, 캐릭터를 부여해주는 거죠. 여러분, 스토리는요, 시점이 있고 그 장소, 공간이 있고 캐릭터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억해 보시면 혹시 2시 탈출 컬투쇼 아십니까? 라디오.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이야기 많았을 겁니다. 작년 추석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 마루에서 고스톱을 치고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성격이 이 경상도 출신의
자, 이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상상을 자극할 수 있는 스토리를 제공한다는 거죠. 리더의 말하기, 고수의 말하기의 핵심은 뭐에 있다? 스토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토리로 말하는 리더는 사랑할 줄 아는 리더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구성원에게 그 피드백,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까지 과연 어떤 스토리로 전달을 해야 될까 혼자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경험들을 떠올려 보시고 그 스토리를 구성해서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주는 겁니다. 저 역시 내가 26살 때 있잖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내가 깨달은 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 나도 주혁 씨가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이게 원어원의 찐득함을 만들 수 있는 스토리로 피드백해 줄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방법입니다. 제가 신입사원 때 우리 회사 3층에 경영지원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김 부장님이 계셨어요. 시간, 장소, 사람.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요거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원어원의 마지막은 여러분 아까 시작을 어떻게 했죠? 인정과 감사로 했죠? 마지막도 인정과 감사로 끝나셔야 합니다. 이번 달도 정말 수고해줘서 고맙습니다. 함께 일해줘서 고마워요. 네, 다음 달 원어원 때도 또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또 만납시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마무리는 최대한 요렇게 끝내주십시오. 그 과정이 약간 날카롭고 그렇게 좀 피드백이 많았을지라도 끝났을 때는 그래도 이번 한 달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달 때도 성장하는 모습으로 만납시다. 꼭 웃으면서 안 해도 됩니다. 감사를 꼭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어원의 완성도를 높이는 4가지 포인트. 4가지만 딱 추렸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성장에 집중하는 시간이 원어원이다. 이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원어원의 목적은 뭐다? 상대방의 성장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성장에 있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원어원은 인정, 기대하는 것, 그리고 피드백, 그리고 지원 요청의 시간이다. 원어원은 정답을 찾는 시간이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고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기대해주고, 알려줘야 될 것은 알려주고, 그리고 나한테 도움 요청을 해라. 이 피드백까지. 요렇게 전 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그런 시간이다. 그리고 원어원 전에 대화 주제와 자료를 미리 공유받는 것. 이것은 원어원을 성공으로 이끄는 환경 설계의 비밀이다. 그리고 자, 리더의 피드백 고수법. 원어원에서 피드백을 줄 때는 스토리로 얘기해 보셔라. 이거 꽤나 효과적입니다. 꽤나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에 집중해 보시면 아마 원어원의 성공 높일 뿐만 아니라 원어원을 진행하는 우리 리더분들에게도 이 원어원을 통해서 이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보람과 성취감, 뿌듯함이 아주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손창훈의 팀장 벙커 101 시리즈의 내용이었고요. 네, 그러면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101은요 사실 이제 CFR, Conversation, Feedback, Recognition, 이것들이 윤활유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거 쉽지 않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게만 분주하게만 일하다 보면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는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네, 리더란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올바름을 인도하는 그러한 가이드 역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팀장님이 얼마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를 인도하느냐에 따라 그가 그의 영역에서 작은 성공 경험을 누리고 자기 효능감을 통해 그의 삶을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팀장님들, 팀장 벙커를 통해서 실력을 쌓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저거 누가 저렇게 해?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팀장 벙커를 참여하고 있는 팀장님들은 상향평준화의 길로, 높은 길로 같이, 그 좁은 길로 같이 걸어가는 우리 메이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팀장님들, 팀장의 실력이 팀의 실력입니다. 오늘도 비즈니스는 사랑인을, 비즈니스가 사랑임을 믿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팀장 벙커를 통해서 성장하는 또 우리 팀장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